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의 저자 한의자리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26여판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6여판 교재를 보시면, 자, 산항기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필수 암기법령 파트가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 자, 25년 6월 1일부로 법령 업데이트가 되었죠. 대대적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필수 암기 법령 파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내용이 채용시 교육의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에는 화재 폭발, 그리고 폭염 안파 작업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은 특수형 태도 역시나 화재 폭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한작사 내용도 있고, 산안근근, 해외 근기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하나 법령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8번과 9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울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자, 산항기, 산안상기, 건항기 있습니다. 자, 산항기부터 들어가 보시죠. 산항기 12 더하기 1 더하기 1. 자, 그러면 산안상기 11 더하기 1 더하기 1. 자, 건항기 마찬가지입니다. 건항기도 같은 기사시험이기 때문에 12 더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2 일반 문제 그 플러스 1 계산 문제 플러스 1 필수 암기 법령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자, 기사 큰 카테고리 잡고요. 그럼 산항기, 건항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산업기사는 어떻게 되냐? 산업기사, 자, 산안상기 한 문제가 줍니다. 좋죠? 이거는 11문제 11 더하기가 되겠죠. 11 더하기 1 더하기 계산 문제, 그리고 역시나 더하기 1 필수 암기 법령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기사시험은 1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산업기사는 11 더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기사시험은 총 14문제 나옵니다. 물론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5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4개고요. 산업기사 시험은 총 13문제 나옵니다. 13문제.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가 줄어드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패턴을 잡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 달이 남았다고 해볼게요. 자, 30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쭉 보면, 자, 30일 플랜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교재에 몇 문제가 되어 있냐면, 자, 산항기 쭉 봐볼게요. 산항기가 총 268문제가 됩니다. 산항기 268문제. 자, 산안상기 봐볼게요. 262문제. 자, 그리고 건항기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324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만약에 14개를 외운다 치자. 그럼 곱하기 20일 하면 280문제를 외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산안상기 똑같습니다. 13문제 곱하기 20개 하면 260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건항기로 가면은 14 곱하기 20 하면 280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30일 플랜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20이라는 숫자가 20이라는 기준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약 20일 정도 공부를 하면은 교재를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1회독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1회독을 했을 때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다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회독, 3회독을 반복하면 점점 외워가는 문제량이 줄어들고 내가 아는 문제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날도 있겠죠. 그럼 어떤 날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12 더하기 1 더하기 1로 풀었는데 문제가 너무 잘 풀리네. 그럼 그런 날은 조금 더 풀면 되겠죠. 뭐 15문제, 뭐 15 더하기 1 더하기 1로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어떤 날은 잘 외워지면 조금 더 추가해가면서 조금 더 문제를 암기하는 양을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학습 효과가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결국에 2회독, 3회독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암기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 좀 얘기해 볼게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해야지.
낭패를 보십니다. 낭패를. 25년 3회차 때 산왕기에 계산 문제 3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자, 최근에 계산 3개 나왔거든요. 근데 많이 나왔던 회차가 여러분들 22년 4회차 4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계산 문제가 보통 어떻냐면 계산 문제가 배점이 높습니다. 보통 6점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필답이 55점 만점이죠. 그러면 저기 건항기는 60점이죠. 60점이면 자, 계산을 해보죠. 우리가 6점짜리를 4개 틀렸다고 해요. 6 곱하기 4. 24점 점수고요. 자, 이것도 이만큼 바뀝니다. 6 곱하기 4. 역시나 24점입니다. 필답 55 빼기 24 하면 몇 점입니까? 31점이죠. 자, 건항기 60점 만점에 24점 빼면 36점입니다. 그러면 산안상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산안상기 55점 만점에 6 곱하기 4. 24점. 역시나 31점입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만약에 놓쳤다고 가정해볼게요. 최대한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필답에서 벌써 31점부터 스타트하는 거고요. 건항기 기준에 36점, 산안상기 기준도 역시나 31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아예 안 풀므로 임해서 여러분들 점수대가 30점 초반 혹은 30점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하거든요. 우리는 만점 받는 시험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고 필답과 작업형에서 두 개 합이 60점을 넘기는 시험입니다. 무조건 만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점이라는 기준이 몇 점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만점이라는 기준은 80점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필답에서 신출 두 문제 보통 5점짜리 그럼 10점이죠. 작업형에서도 역시나 신출 두 문제 그럼 보통 5점 잡고 역시나 10점입니다. 100-20이죠. 결국 80점이 만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합격에 대한 기준이 있죠. 합격에 대한 기준이 왜 60점이냐면 80에서 60점 사이의 점수는 내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도 존재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혹시나 한 문제를 아는 거라도 틀리다 하더라도 80에서 60점까지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 맞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신출을 다 빼고 다 갖췄을 때 80점이에요. 그럼 80점에서 내가 아는 문제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75점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아리까리하게 해서 생각이 안 났다. 그래서 내가 부분 점수 받았다. 그럼 약 한 70, 한 1, 2점. 근데 내가 또 그날 또 실수를 좀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또 틀렸다. 그러면 한 65점. 이런 식으로 점점 점수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에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게 합격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 더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1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학습법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필수 암기 법령 보죠. 필수 암기 법령이 작년에는 저희가 알려 8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9가지로 늘어났죠. 근데 이게 늘어났다기보다는 법령이 조금 바뀌면서 약간 이 답에 대해서는 답안이 추가된 거거든요. 자, 9가지를 했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있죠. 평일, 토, 일, 주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평일 2 더하기 2 주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필수 암기 법령이 9문제입니다. 그러면 평일에 월화수목금을 했을 때 5문제를 외워지는 거고요. 그 주말에 2문제 2문제씩 하면 주말엔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말 기준 4문제. 그럼 총 9문제가 외워지죠. 그런데 이건 필수 암기 법령이 희한합니다.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반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 전, 일어나서. 자,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을 때가 자기 전, 첫 번째. 자, 두 번째, 일어나서. 그 세 번째, 점심 먹고. 딱 하루에 이 자기 전, 일어나서 점심 먹고 이 세 번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머릿속으로 필수 암기 법령을 한번 읊어봐야 합니다. 내 혼자 중얼중얼 대보고 아니면 써보기.
아니면 타이핑 쳐보기. 이렇게 하면서 꼭 하루에 3번에 대해서 이거 자기 전 일어나서 점심 먹고 이 세 타임을 하면은 그럼 해봤자 1, 2분이거든요. 그 1, 2분 해서 그럼 하루에 2분 들어간다 해볼게요. 그럼 한 번 타임에 2분 들어갔을 때 2 곱하기 3. 그럼 총 6분의 투자로 필수 암기 법령은 다 외웁니다. 자, 그걸 필수 암기 법령이 왜 중요하냐? 자, 필수 암기 법령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아닌 해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차에 필수 암기 법령이 안 나온다라고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 암기 법령은 꼭 하루에 3번, 자기 전,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무조건 하루에 3번만 중얼중얼대고 한번 써보고 타이핑 쳐보면 여러분들 이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결국엔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다. 반복 학습이. 지금 패턴대로만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을 안 합격할래야 안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이 제가 말하는 산암기, 산안상기, 건암기 공통된 애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산암기, 산암산기, 건암기. 요게 암기라는 겁니다. 암기. 요 암자가 다 암이에요. 암. 합격하신 분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암기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암기라는 과목은 뭐냐면 여러분들 궁뎅이를 붙인 시간만큼 비례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면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뭐 산암기가 좀 쉽다던데, 산안상기가 쉽다던데, 건암기는 더 쉽다고 하던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나온 말일까 다 기억해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머리가 좋다고 합격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불합격하고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노력형 시험입니다. 내가 궁뎅이를 붙여가지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근데 점점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계속 많이 알아나간다는 걸 어느 순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말했던 12 더하기 1 더하기 1, 11 더하기 1 더하기 이 패턴을 여러분들 딱 한 달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딱 한 달만 지내고 나면 나중 되면은 필답형에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알 수가 있냐? 자,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반복에 대해서 제가 수험생 때 힘들었던 걸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CBTN 신기반기만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나눔 CBT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나눔 CBT 나오죠? 자, 나눔 CBT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은 사이트에 이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해서 회원가입에 들어가고 나서요. 자, 오늘의 문제가 나오죠. 자, 오늘의 문제는 뭐냐? 자,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 시에 산암기 5문제, 산안상기 5문제, 건암기 5문제가 나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오늘 꼭 외워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은, 자, 산암기 문제 첫 번째.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물어봤네요. 갱슬 터클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갱슬 터클 바로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보일링 현상이 가능해서 뭐 다음 중에 알맞은 고르시오. 여러분들 생각하고 고르시고 또 정답 보기를 하신다면 해당 내용의 답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암기 5, 산안상기 5, 그리고 건암기 5 이렇게 총 15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 과목의 문제에 대해서 하루에 5개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눔 CBT 활용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CBT 활용 방법을 알으셔야겠죠. 자, 시험지 들어가 볼게요. 자, 시험지에서 자, 우리가 제가 가장 많이 치는 시험 산암기 해볼게요. 자, 산암기 누르시고요. 자, 시험 회차 눌러볼게요. 뭐 20년 해보겠습니다. 20년에 뭐 1회차 해볼게요. 자, 1회차 들어가셔가지고 자, 시험 시작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야, 역시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 자, 역시 최다 빈출입니다. 최다 빈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최다 빈출 중에 손발 연기 해로 문제이죠. 제일 많이 나오죠. 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뭐 손잡이의 탈락 여부,
바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당 내용 넣으시면 되겠죠. 그 정답 보기를 하셔가지고 해당 답안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알았다. 내가 알다 싶으면 동그라미 누르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전기 사용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의 사업 중 유해 위험 방지기에서 작성 대상 제조업의 종류를 세 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내용을 또 쭉 이렇게 쓰는 거죠. 쭉 여러분 썼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 확인해보고 내가 뭔가 뭐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것도 많네 이렇게 싶으면은 여러분들 바로 세모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문제. 역시나 세 번째 문제 알 수 있겠네요. 3미 3이라고 제가 했죠. 그럼 첫 번째 문은 3분의 1이고 그럼 두 번째는 2.5분의 1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죠. 그럼 답안을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걸 알면 또 동그라미 또 뭐 네 번째 문제 모르겠다 그럼 X 치고 또 다섯 번째 가볼게요. 또 다섯 번째 문제는 이거 뭐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는 이제 바로 X. 근데 6번 문제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거 뭐였지? 근데 뭔가 애매하다. 그러면 오답 노트에 저장을 누르시는 거죠. 그럼 오답 노트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곱 번째 문제도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오답 노트 저장 딱 누르는 거죠. 그럼 저장되었거든요. 저기 일단 답안자 치려고 해볼게요. 답안자 출하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오답 노트 딱 들어가시는 거죠. 오답 노트를 딱 들어가시면은 내가 선택했던 문제가 다 나옵니다. 오답 노트에 저장했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이게 바탕 흰색, 기본면 빨간색, 관련 부호 그림 검은색. 이제 알았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알았으면 또 삭제를 하면 되겠죠. 삭제라고. 역시나 이 문제도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 계획 작성이면 이게 추락 전협부 그 내용이었구나. 그럼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알았다. 그럼 여러분들 오답 노트 삭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작성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필답형에 대해서 이 산한기단, 산한상기, 권한계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다고 다 되는 그 정도 시점이 오시게 될 겁니다. 자, 시험이 다 들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회사에서는 CBT 사이트를 이용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좋은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일을 하는 척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뭐다? 엑셀 모드를 딱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완전 엑셀 화면으로 쫙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엑셀 화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모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답안을 작성하시고 이 해당 내용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재밌는 상황이겠죠. 자, 이 말고도 나눔 CBT 활용 방법 나머지 내용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내용은 저희 단톡방이다. 단톡방에서 이렇게 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퀴즈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07시, 08시, 그 다음 12시, 13시, 그리고 17시, 18시, 그리고 20시, 21시. 총 8타임이 제공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퀴즈를 참석하다 보면 내가 아는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 계속 체킹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CBT만 푸는 게 아니고 단톡방에서 풀어봐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 상황을 서로 체킹할 수 있는 거는 이 단톡방의 퀴즈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 예전에 회원분들하고 저도 그 당시 수험생일 때는 서로 퀴즈를 내주면서 이 문제 퀴즈 내주고 서로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께 답을 맞추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챗봇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챗봇을 자동의 문제로 내주고 우리는 그 문제에 답을 써보면서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누가 퀴즈를 내주고 또 보식 퀴즈를 내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게 체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퀴즈 시스템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업형 공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업형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요. 자, 작업형은 실제 영상을 보고 해당 영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맞는 답안을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위험 요인을 찾아라 이런 문제거든요. 자, 실제 시험에 나오는 영상대로 구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 작업자가 먼지 터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먼지 터는데 지금 보호구는 안전모만 착용했고 다른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죠. 자,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 영상에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화면에서 보이는 보호구라도 작성해도 무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영상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작업자가 현장에 먼지 터는 작업을 하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지금 처음에 보이는 화면. 자, 일단 안전모 보이네요.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착용했게 지금 분진이죠. 분진이 날리면 뭘까요? 자, 첫 번째 안전모. 자, 두 번째 분진이 날까 보안경 착용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역시나 분진이 날리니까는 호흡 쪽, 자, 호흡기 쪽을 보호해야겠죠. 그러니까 방진 마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안전화 아닐까요? 뭐 이렇게 네 가지를 물어본다 했을 때 보호구 네 가지를 작성하시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고 근로자가 착용해야 될 보호구를 작성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상 작업형에 대해서 물론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거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 저희 교재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여러분들 모든 게 작업형에 풀컬러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사진 여러분들 저작권도 접촉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제가 다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럼 결국에 이해도가 하기가 훨씬 더 편하게 작성되어 있는, 집필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훅 해지 장치 뭔지 모르잖아요. 훅 해지 장치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생들 후기를 보시고 네이버 리뷰를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작업형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왜 효율적인지, 작업형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하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형은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 단톡방에서 제가 현직 안전관리자라는 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럼 건설 현장에서 당일에 이루어지는 공정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영상을 단톡방에 계속 공유드립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자, 장점. 시험을 치러 가서 영상을 볼 때 이질감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 대표적으로 얘기해보죠. 우리가 항타기, 항발기 과연 몇 번 볼까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면서 평소에 뭐 어떻게 차 타고 운전하다 항타기 항발기를 보실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프레스, 밀링머신 보실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뭐 우리가 한 번 안 봤지만은 우리가 작업형에 대해서 우리가 막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정말 이루어지는 형태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나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건 제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신기방의 카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보고 오늘 이루어지는 현장, 뭐 항타기 영상 보여드리고, 뭐 항발기 영상 보여드리고, 또 역시나 제가 또 공장 쪽에 방문하면 또 프레스 영상을 쓰면 프레스 또 영상 찍어 보내드리고, 저희 단톡방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럼 저희 단톡방은 여러분들 신기방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카톡방 주소 지금 아래 하단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산업안전기사와 산업기사방은 같은 방이고요. 건설안전기사방 따로 있습니다. 그럼 산안기방, 산안상기방, 건안기방, 산안기와 산안상기방은 같은 방, 건설안전기사는 다른 방이겠죠. 그러면 다른 카톡방 들어가서 내가 시험 치는 과목에 대한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계속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작업형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작업형은 항상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해드립니다. 어느 저자라고 하더라도 작업형 영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항상 믿고, 작업형은 저한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저자 한현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